제가 분류를 할게요. 그 케펜이라는 사람이요. 그 독일 학자인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전 세계를요 온도 그리고 뭐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공신력 있게 기후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 B, C, D, E로 나눴거든요. 네. A는 열대기후, B는 건조기후, C는 온대기후, 그리고 D는 냉대기후, 그리고 E는 한대기후고요. 한 개 더 있습니다. H도 있어요. H는 고산기후. 분명히 열대지방에 있어가지고 따뜻해야 되는데 하필 거기가 또 해발고도 높아가지고 또 아주 시원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게 고산기후인데 차차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아마 열대기후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 열대기후는 이렇게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올까요? 일단 이걸 통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뭐 여기는 촘촘해가지고 지금 A나 B가 있는데 AB에 지금 쏘아지는 태양의 에너지 똑같아요. 근데 B는 받는 공간이 좁고 A는 받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죠. 그렇다 보니까 한 지역에 쏟아지는 양이 B가 훨씬 많은 거예요. A는 좀 넓잖아. 넓어가지고 같은 양이 오더라도 좀 더 한 구획 단위 면적 땅은 볼 때는 좀 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 에너지를 직방으로 받고 그리고 좁은 곳에 아주 많은 밀도 있는 태양열을 받다 보니까 다 따뜻한 거죠. 네, 아무튼 초록색 부분은요. 계속해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캐계질이 제가 따로 정리한 부분이지만 꼭 알아두면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그 공리부 이렇게 번호 구분했으니까 네, 적으실 때 구분하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다시 02로 돌아갔냐면요. 그 전에 부분은 지형 파트의 01, 02, 03, 04 그런 거고요. 지금 01, 02 하는 거는 기후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워버려. 아무튼 간에 보고 계시죠? 다시 한번 아이 컨택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계시죠? 음, 네, 또 이쁘게 지우고요.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할 필요 없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열대기후도요, 다 똑같은 성질을 지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성격을 좀, 이 세계지리에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면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또 이전이란다. 네,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대기후는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인 것을, 일반적으로 열대기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가장 추운 게 한 12월 1월쯤 되겠죠? 아무리 추워도 그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당연히 좀 따뜻한 거겠죠. 네, 그런 곳을 네, 열대기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건이 또 있습니다. 명강수량이 500mm 이상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야. 근데 영강수량이 500mm가 안 돼. 그러면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건조한 곳으로 넣어야 되겠죠? 네, 열대기후는 아무튼 간에 건조하지 않은 곳이에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곳이라는 것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좋아,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이게 참 얼굴 이동이 좀 자유롭다는 게 참 너무 좋아요. 아무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요. 왜냐하면은 즉 바다의 영향 많이 받죠? 땅보다 바다가 좀 더 기온의 변화가 덜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영향받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습도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공기든 땅이든 물기를 많이 머금었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의 열을 줘야 열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적습니다. 네. 항상 높은 걸로 비슷해요. 그리고 일교차가 더 작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기온도요. 뭐 연교차라는 게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 월별 차이 있죠. 네,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온은 일교차라는 건 하루의 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월별 차이, 그러니까 계절별 차이보다 하루의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계절별 온도 차이가 적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라는 걸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도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대양 에너지가 쏟아지고요. 무역풍이라고 해서요. 그 바람이 적도 쪽으로 모아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대륙성 강성이 그 강수가 많아지는데 이것도 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땅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중간에 그 뭡니까? 이거 뭐예요? 네, 여기서 되겠죠? 여기가 제가 점치고 있죠. 이 점이라는 게 적도입니다. 그러면요. 적도를 방향을 해가지고요. 한 북이 30도, 그리고 남이 30도. 예, 이 구역은요,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저위도 사람들이 그 서로 해양 항해할 때 많이 영향력을 받았다. 상선들이 바람 부는 데 영향력을 많이 받다 해가지고 무역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무역풍의 이동 방향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돼요. 좀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에서는 적도 방향으로 가다가 적도에서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은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그 둘 다 적도 쪽으로 방향이 불어. 근데 여기서 만나요. 만났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햇빛이 많이 좋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열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가 많기 때문에 이 땅 가까이에는 나름대로 예, 고기압이 되죠. 그리고 위에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항상 기압이 낮은 곳을 채워주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또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기가 올라가면 그냥 올라갈까요? Nope. 갑작스럽게 기압이 다른 공기끼리 만나게 되니까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 있죠. 지금 이렇게 공기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젠가 다시 내려와요. 30도 부분이 되면 또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아요. 이거를 대류라 부르거든요. 돌고 돌고 도는 거. 그러면서 이 적도 부분에서는 이렇게 쌓이다가 강수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게 상승기류라 하죠.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활발한 곳은 대륙성 강수가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 완전히 적도인 곳은 모르겠는데 그 근처 부분은 완전 비가 엄청 내립니다. 이렇게 대륙성 강수가 발생하는 곳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지울게요. 그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패스 한번 하겠습니다. 패스. 적도 수렴대라고 부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적도 수렴대입니다. 무역풍들이 적도로 모인다고 했죠? 예, 이게 적도 수렴대인데 이게 계절마다 이동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구는요 자전축이 있죠. 이것도 한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볼 때. 그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동그라미를 3개 그릴 거예요. 보시면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간에가 햇빛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비스듬한 하나씩 꺼가지고 A는 지구 A, B는 지구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구별로 이렇게 뭔가 점선을 그었죠? 이건 적도예요. 제가 다시 말 안 할게요. 점선은 적도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북반구 중위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북반구 중위되어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 두 지구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전축이 사실 우리가 자전축 23.5도,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계절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필 지구가 태양의 왼쪽에 왔을 때는 하필이면 우리나라가 태양 직방이죠.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해 직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B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추워요. 이때는 따뜻하죠. 그런데 이 적도 수렴대를 형성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지예요. A 같은 경우는 가장 햇빛이 많이 올라올 때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가장 햇빛이
밑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자전축이 있다고 하지만은 햇빛이 가장 올라갈 때가 있고 가장 낮아질 때가 있죠. 네. 하지가 가장 해가 길 때고 동지가 가장 그 해가 짧을 때죠. 하지 때 햇빛이 정 천정에 올라오는 그런 곳을요, 북회기선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가장 햇빛이 밑에 내려가서 천정에 뜨는 곳이 남회기선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요, 춘문추분 있죠. 해가 가장 그 어디든지 해 길이가 가장 똑같을 때, 그때는 해가 천정이 어디에 뜰까요? 오케이, 이거 이해했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적도입니다. 적도는 나름대로 해가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는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적도에 매번 천정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가 되면은 그 태양이 보기에는 지구가 이렇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A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더 북반구 지점 있죠. 북반구 23.5도 지점에서 가장 천정에 뜨고요. 동지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 23.5도에서 나름대로 천정에 뜨게 되는 거죠. 동지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적용해서 적도 수렴대가 이동하는 겁니다. 계절에 따라가지고 아까 대륙성 강수 나타난 지점 말씀드렸죠. 원래 춘문 초분이면요, 이런 대륙 이렇게 무역풍 올라가는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그 되는 부분이 해가 천정으로 뜨는 부분이 보통이면 적도인데, 뭐 하지가 되면은 일로 올라가고 동지가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북이 23.5도랑 남이 23.5도, 예, 23.5예요. 북이 23.5, 남이 23.5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해가 천정에 뜨는 범위가. 아무튼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뭐 이해가 안 되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4번을 얘기하려고 대강 이동했습니다. 여름 때는 북반구로 수렴대가 형성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남쪽으로 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파악하십시오. 네, 그 다음 열대 기후도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열대 우림 기후가 있고요, 사바나 기후가 있고, 열대 계절풍 기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나씩 보도록 하죠. 네, 열대 우림 기후부터 보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그야말로 상상하시면 돼요. 야자수 많고 완전 숲이야. 정글 숲이에요. 비 엄청 내리고 물 고여 있고 막 맨날 비 내리는 곳이에요. 막 주라기 공원 그런 데 같아 막.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중 기온이 높아요. 일단. 네. 그리고 1년 내내 강수량이 물폭탄입니다. 여러분들. 대륙성 강수 올라가는 거 있죠? 상승기류에 의해 가지고 구름 만들어져 가지고 물 팍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하지 동지에 갔었더라도 열대우림 기후는 그 사이 다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뭐 그 직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콩고 분지, 동남아 적도 부근, 그리고 아마존 분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행하기 좀 어려울 수 있죠. 뭔가 이 서바이벌 대상하기가 딱 좋은 곳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 가면은 또 전염병 걸릴 수도 있고 아주 그런 곳이에요. 생물이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대우림교를요, 지역 분포랑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그 콩고 분지 같은 거 보면은 콩고 분지는 여기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표시했거든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실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척도 부분 여기 있죠? 네, 지금 다시 표시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마존 분지 있죠? 아마존 분지는 네, 또 여기 있을 겁니다. 그 여기 뭐 이쪽이죠? 여기가 바로 일대 우림기후 쪽입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진짜 적도가 완전 지나가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18도가 그 가장 최하늘이라고 했나요? 최하늘 기온이 18도라고 했는데, 자, 18도가 이쯤 되죠? 네, 여기 온도가 돼 있죠. 네, 체온은 18, 모든 달이 전부 다 18도 이상이고요. 그리고 모든 월 전부가, 뭐 여기는 특히 높긴 한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기온이랑 강수량이 다 높아요. 이게 열대 우림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열대 기후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스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사바나 기후인데요.
좀 차이가 있어요. 열대우림 기후에 비해서 조금 더 비가 덜 내려요. 네. 근데 왜 그런가 하나씩 또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바나 기후는요, 연중 기온이 높습니다. 똑같아요. 열대 기후는 다 그래요. 최하늘 기온이 18도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꿀팁, 그 열대 우림 기후랑 이 사바나 기후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기온의 변화가 약간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사바나 같은 경우는 좀 더 열대 기후보다 열대 우림보다 좀 더 건조해요. 건기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팍 내리는 기간이 있고요. 아예 그냥 비가 적게 내리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기온도 좀 연변화가 있고 강수량 역시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기우기가 있는 건요. 지구의 자전축 따라가지고 뭔가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건기가 우기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우기 때는 열대우림과 다름없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건기가 되면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소우지라가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아프리카 AW에 있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게 있다라고만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케페닉 기후 구분에 의한 문자인데요. 굳이 뭐 이까지는 신경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제가 설명 다 할 수 있긴 한데 빠삭하긴 하거든요. 근데 설명 안 할 겁니다. 네. 주로 이런 데 4번 같은 지역이 분포가 되거든요. 사바나 지역은 특성상 열대 우림 기후의 근처에 있어요. 네, 열대 기후긴 한데 열대 우림 근처에 있습니다. 마치 계란 프라이 보는 것처럼 노른자 흰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아까 말씀드린 검은 지역이 보통 열대 우림 기후죠. 그런데 그 주변에 아마 이런 회색 같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회색. 검은 거를 중심으로 좀 주변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사바나 기후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여름일 때는 여름이나 뭐 가장 따뜻할 때 있죠.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시원한 겨울 그렇게 되면은 네, 완전히 강수량이 적어집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왜 완전 후들들하죠. 네, 중간에 아예 강수량이 없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여기는 네, 강수량 많습니다. 이렇게는 사바나예요. 그리고 이게 온대인지 열대인지 어떻게 알아요? 강수량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강수량만 보면은 열대인지 모를 수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가장 추울 때가 18도 이상이면은 열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바나인 걸 알 수 있죠. 네, 건기우기 확실하고 예, 보시면 포인트 옵션 이쪽 포인트 예, 건기우기 확실하고 18도 이상이면은 열대 사바나라는 거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안 나타나긴 해요. 조금씩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많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뭐 연중기온 없더니 제가 1번을 적어놨죠. 1번은 열대, 그 우림, 뭐 계절풍 그리고 아까 뭐였습니까? 사바나 다 똑같아요. 1번은 연중기온 높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열대 계절풍 그러면 또 뭐가 다르냐? 사바나보다 강수량 많으면 그냥 계절풍입니다. 예. 사바나는 건기 때 아예 거의 강수량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열대계절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어. 건기가 있긴 해. 근데 건기 그래도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어요. 그런데 우기 때 강수량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열대 우림 같은 경우는 거의 연중 강수량 많고 사바나는 건기 때 거의 강수량이 없고 그리고 몬순이 계절풍 말하는 거거든요. 열대 계절풍 기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건기라더라도 어느 정도 강수량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변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기가 좀 길죠? 네.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이걸로. 네. 좀 더 여기 주변에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역시 뭐 사바나 기후 근처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강수량이 장난이 아니죠. 네. 지금 제가 지금 잘못 띄워놨는데요. 어, 네, 잘못했습니다. 이거. 네, 이거 지금 X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X 하시고요. 여기서 제가 그려볼게요. 네. 대충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느낌이. X 표시한 다음에 X에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여기다 덮어 써가지고 그 계절표 특징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다가. 일단은 모든 온도가 18도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일단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네, 뭐 이런 느낌일 거예요. 네, 연중 18도 이상이고 여름일 때는 더 덥겠죠. 하지만 겨울때가 되면 이렇습니다. 그 겨울이 아니라 강수량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오겠죠. 그래프 나오겠죠. 단 건기 때 강수량이 적을 때 사바나보다 강수량 많습니다. 이런 느낌일 때가 바로 계절풍, 열대 계절풍 기후라는 것을 익혀 두시고요. 차이가 많죠. 여름, 겨울이 차이가 크죠. 강수량이. 이런 게 열대 계절풍 기후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패스할게요. 열대 고산교를 알아볼게요. 열대 고산교는요, 분명히 적도 인근에 있는 열대 기후가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은요, 적도 인근에 있는데, 해발고도가 높아가지고, 네, 좀 시원한 고신 지역입니다. 네, 그런 기후는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열대 기후 정확히 말씀드리면 열대 기후 지역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곳은 열대 기후 지역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위도에도 높은 산이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란 거를 좀 구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계속 볼게요. 다른 열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온이 낮습니다. 자연스럽죠? 산지에 있으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춘 기후라고 해가지고 항상 봄날 기후인 겁니다. 항상 봄날씨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봄날씨 느낌으로 진행이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는 바 이게 됩니다. 상춘이라는 게 항상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춘이 봄이고 항상은 항상 상자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기온의 유계차는요 작고 일교차가 큽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봄이라고 했죠? 1월도, 6월도, 7월도,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거의 항상 온도가 비슷해요. 그냥 1년 내내 비슷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비슷해요. 왜냐? 해발고도가 높은 데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데 아주 고기도가 아니라 또 열대 기후인데 해발고도가 높죠. 충분히 시원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온도가 달라지잖아요. 뭐 새벽에 몇 도, 그리고 저녁에 몇 도 이렇게 되죠. 새벽에 몇 도, 오후에 몇 도 그렇게 되는데 그 일교차보다 월별 온도 차이가 훨씬 작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죠. 네, 그게 또 특징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주로 당연하죠. 산맥이 있는 곳에 발달할 겁니다. 적도 주변에 있는데 산맥에 있는 곳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안데스 산맥이라든지 고원도 괜찮습니다. 아비시니아 공원 이런 데가 어느 정도 고산 기후가 발달하는 곳이 발달하는 곳이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요. 보시면 화면 네,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